지금은 사람들이 창신승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브랜드명이 됐어요. 그 자체가 브랜드. 이건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창신동과 숭인동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특징적인 딱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는 역사적으로 한양도성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대문 패션 산업의 배후 생산기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3만 명 중에 조금 과장하면 33분의 1, 10,000명 이상이 봉제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하면서 일과 일상을 보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거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제 실력 가지고 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상태였고, 지금이야 이렇게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누군가는 서로 모르지만 기댈 비빌 언덕이 있었다면, 그때는 우리 센터라는 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때는 코디가 아니라 다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붙일 수밖에 전문가도 부재했고, 제가 마을 만들기는 오랫동안 했지만 그게 또 도시재생과의 유사한 점도 있지만 아닌 점도 있다고 생각하면, 창신승인은 저에게 있어서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도 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끝나고 난 지금까지도 영원히 손을 뗄 수 없는 조합원으로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총괄 코디네이터 겸 센터장이지만 지금은 창신승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지금도 언제든지 연락하면 달려가야 되는 의무와 책임과 운명적 만남,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함께 연구해 가면서 갈 수 있게끔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래야 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서로의 다른 생각을 투쟁만 시키고 싸움만 시키는 상황에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량 강화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은 주민분들끼리 연락 주신 것, 혹은 지역에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게 한 것. 이건 정말 훌륭한 일인데 쉬운 일 아니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 쳐드립니다. 코디네이터 분들은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사죄드리는 건, 최초의 4년간은 아무도 모르는, 4대 보험도 없고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비상근이도 상근도 막 있었는데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는 일편단심으로 창신승인 지역만 생각하자라고 밀어붙였던 게 정말 내가 미쳤고 어리석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그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러나 우리 끝까지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리봉 지역을 맡았던 중앙대학교 배홍규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가리봉 지역은 우리나라 산업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역이 쇠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중국 동포의 기착지로 정착된, 아마 글로벌 서울의 아주 이색적인 그런 서울 동네로 남아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변화된 여건에 맞춰서 우리 가리봉을 되살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구로공단은 지벨리로 4차 혁명 시대에 맞도록 변화가 되었고요. 그렇지만은 이 가리봉 지역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거기 사는 사람들만 중국 동포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변화된 모습과 그 내부에 변화하지 않은 모습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변신시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가리봉 지역의 물리적인 여건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또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보다 젊은 계층을 유입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했고요. 또한 그곳에 부족한 기반 시설에 대한 확충, 이런 부분들도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재생을 기획하고 사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정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또 주민과 함께 또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생 정책이 대전환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가리봉이라는 곳이 되게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의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특히 오늘날 또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리봉을 구로공단의 한복판에 있는 그런 지원지로만 볼 거냐, 아니면은 우리 글로벌 서울의 하나의 이색적인 동네, 특별한 동네로 볼 거냐의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은 관점으로 가리봉을 본다면은 주변 지역과 함께 이렇게 개발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행위들이 결국에는 보다 집단화돼서 그 지역의 요구에 맞도록 정비하는 과정,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통합된 재생의 모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변 지역의 개발과 또 필요한 보존해야 될 부분들을 조화되게 해서 기반 시설을 공유한다거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상생 통합 정비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네요. 이러한 100% 재생이 이제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의 남진 교수입니다. 저는 그 성수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총괄 MP 역할을 하였고요.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수 지역은 서울에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그 전통산업과 IT 산업과 또는 이제 신흥 문화 산업과 또는 주거지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아주, 그 다음에 서울숲이라는 아주 지역 자산도 갖고 있고, 복합 재생을 어떻게 이끌어낼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의미 있고 특징적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시대를 저성장 시대라고 얘기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숙시대, 이제는 우리 사회가 성숙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성숙시대의 도시의 이런 정책이나 이런 패러다임은 과거에는 뭐 효율성이라든지 양적 공급 이런 것들이 핵심적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지역의 특색이나 장소, 사람, 희귀성, 뭐 독창성, 고유성, 이런 것들이 도시의 가치이고 그 지역의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성수 지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터도 있고, 삼터 생활공간도 있고, 그 다음 문화공간 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공동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의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정주공간도 만들어가고, 또 젊은 계층이 굉장히 많이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어떻게 이 공동체도 활성화하면서 재생을 할까,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중심을 둬서 크게 목표는 이제 4가지로 뒀는데요. 뭐 이제 1터 재생, 그 다음에 이제 3터 재생, 그 다음 쉼터 재생, 뭐 공동체 재생, 뭐 이렇게 크게 4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재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국가가 이렇게 지원을 하기보다도 서울시가 이제 예산을 들여서 도시 재생을 아주 시범적으로 하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도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설고, 그 도시재생이 뭐야? 도시재생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또 도시재생을 보는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도
저마다 시각이 달라서 이런 그 한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모으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뭐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 공간계획을 하는 이제 한 학자로서 또 이제 도시재생법을 만드는 그 국가 R&D를 뭐 수십 년간 이렇게 했던 이제 연구자로서 성수동이라는 3터와 1터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공간을 우리가 재생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저는 뭐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 성수 지역이 이제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돼 있고 젊은이들이 아주 찾는 공간이 돼서 굉장히 이제 보람된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재생법에 보면 도시 재생 사업이란 정비 사업과 소규모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런 다양한 장소 중심의 사업들을 다 인정하고 있는데, 초기의 도시 재생은 이제 초기 하다 보니까 공동체 활성화에 이제 너무 올인하는 형태여서 그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만 너무 강조돼서 재생이 가다 보니까 지금 재생이 좀 요즘에 와서 조금 홀대받는 느낌?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거든요, 재생이.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1터, 이 3터에서의 역할에서는 이제 뭐 혁신 성장 공간을 만들었다든지, 그 다음에 혁신 성장 가도에 대한 환경을 뭐 개선하고, 그게 이제 교각 하부에 있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냈다든지, 뭐 우리가 쉼터하고 3터로서는 상생 도시 센터라든지 또 나눔 공용 센터, 그 다음에 이제 뭐 붉은 벽돌이 있는 특성화된 거리를 만드는 이런 성과라든지, 성동구가 하고 있는 뭐 안심상가라든지 공공 안심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단한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렴한 임대료에 살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핫플레이스가 되고 땅값이 올라가고 임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쫓겨나는 현상들이 대부분 도시재생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이기도 한데요. 성수동은 그걸 초기에서부터 이제 조례를 제정을 했고, 착한 임대인 제도라든지,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함께 더불어가는 재생을 이제 실행했다는 부분은 뭐 굉장히 뭐 성수동이 자랑할 수 있는 저는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서울의 표준도 됐고 대한민국의 제도화돼서 아마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이 이제 뭐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성수동의 표준 사례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흔히 성수동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성과 중에 하나가 수제화, 피역 뭐 이런 제품들에서 나는 이제 냄새라든지 또는 공해 오염 문제, 공장이라는 데이 갖는 부정적인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탈바꿈된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는 새로운 일터와 일자리를 만드는 공간으로 다시 재생산되고,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성수가 아주 공간 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도 아마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공장이라는 게 이제는 부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문화 공간으로 재생할 수 있고 재탄생할 수 있다는 이런 또 표준을 저는 성수동이 만들어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주체가 돼서 함께해서 만든 이런 성과이고 작품이고, 저는 뭐 도시재생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성과가 주민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의 문제점을 인지했다는 게 저는 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자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함께 만들고 뭐 이렇게 나가서 이 우리 성수동이, 성수 지역이 아마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이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신촌 도시재생사업 총괄 코디를 맡았던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재선 교수입니다. 신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젊음이잖아요. 그러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성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자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을 저희들이 젊음과 활력이 살아있는 컬처밸리 신촌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비전 플러스 청년 문화를 창출하는 것, 그 다음에 상권을 회복시키는 것, 그 다음에 공공공간과 주거공간을 양질화시키는 것, 공동체 간의 협업 및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이 네 가지를 목표로 설정을 했고 사업이 종료되기까지 이 네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했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연세로를 그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드는 것에서 반대했던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거의 어떻게 보면 51대 49 정도 그 힘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범위 안에는 연세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세로 사업이 준공돼서 오픈을 했지만은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반대를 지속적으로 신촌 도시재생 사업에도 그러한 반대 아닌 반대를 지속적으로 했었던 거죠. 활성화 계획을 2년간 수립하면서 상당히 많은 지역의 상인분들이 반대를 했었던 게 가장 어려웠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고시가 되고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는 그 반대했었던 49%의 그런 반대가 지지로 돌아섰던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더 많은 지지를 해줬다는 것. 초창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 재생 사업을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감사한 마음들이 그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청년 창업이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것들을 충분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촌도시재생은 상인이 중심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두 번째 목표인 상권 활성화가 더 컸죠. 청년들의 문화 어떤 재생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그 캠퍼스 타운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돼서 청년들의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다른 3+5 도시재생 사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축복받은 대상 지역이죠. 신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도시재생 사업, 그 다음에 지금 캠퍼스타운을 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것은 아마 이 지역이 갖고 있는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참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신촌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이 끝났지만 사업들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촌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저는 많이 배웠고 많이 감사하죠. 사실은 신촌은 상권이 상당히 중심이 되는 곳이지만 사실은 저도 상권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깊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배워가면서 했었던 그런 곳.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저희 센터와 그다음에 구, 시, 이 분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많아서 이 사업들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촌동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주민분들께 또 상인분들께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 센터 직원분들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했던 우리 서대문 구청의 공무원분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우리 암사, 1단계 암사 지역 총괄 코디네이터로 있었었고, 지금은 저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로 있습니다. 저는 암사동은 잘 아시다시피 그 암사 선사 유적지가 있잖아요. 그건 세계적인 유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암사 이 활성화 계획을 짤 때
암사 선사 유적지를 좀 어떻게 좀 이거를 끌고 올 것이냐, 그죠? 그게 제일 큰 관건이었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뭐 재래시장, 전통시장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암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많아요. 또 주민들이 그렇게 그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 마을 활동에 참 이런 건 거의 없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중요한 그 문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이 참여도가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우리 재생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 그런 게 이제 그 큰 관심사였었죠. 세계적인 문화유산 암사 선사유적지, 그거 좀 어떻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암사뿐만 아니라 그건 서울시 입장에서 나아가서 우리나라 전체 입장에서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그 나름대로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암사동 앵커 시설이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틀을 확 벗어나서 제대로 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재생회사, 도정회사로 좀 거듭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간절합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게 신규 지정은 이제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있는 거 잘 정리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더더욱 잘 마무리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나름대로는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주민들 공동체 활성화, 주민들 간의 어떤 그런 유대관계, 이런 것만큼은 세계 최고로 우리가 큰일 했다. 이런 점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서로를 다독이고 격려해주는 그런 그 재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